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음력 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 개의 LED 전구로 만들어진 형형색색의 윈터 랜턴스, 겨울 등불 행사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매년 열리던 음력설 기념 퍼레이드가 팬데믹으로 인해 2해 동안 열리지 못했는데요. 이 퍼레이드를 대신해 올해는 중국 예술가들이 이곳 케네디 센터의 겨울 등불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해 보이는 판다를 비롯해 나비, 꽃, 개구리와 홍학, 바다 생물 등이 그려진 100여 개의 등불을 만날 수 있고 또 젊은 예술가들의 공연과 동서양이 어우러진 음악 연주회도 열립니다.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케네디 겨울 등불 전시는 2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IS의 수괴 아부 이브라힘 알-하시미 알-쿠라이시를 제거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밤 시리아 이들리브의 IS 지도부 은신처를 급습했고 궁지에 몰린 알-쿠라이시는 자살폭탄을 터뜨려 가족들과 함께 폭사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 최소 13명이 숨졌지만 미군의 인명 손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미군이 IS의 은거지를 급습하자 당시 IS 최고 지휘관이었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가 폭탄을 터뜨려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제24회 동계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4일 개막합니다. 이번 올림픽에는 총 91개국에서 2,9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오는 20일까지 17일 동안 총 109개의 금메달을 놓고 실력을 겨룰 예정인데요. 출전 선수와 스태프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외부와 단절된 채 일명 폐쇄루프 방식이 적용되는 선수촌과 경기장 구역에서만 지내야 합니다. 주최 측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자동화 방식으로 음식 조리부터 서빙까지 로봇이 담당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한편 이번 올림픽에는 미국과 영국 등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정부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작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를 처음으로 방문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번 방문은 예멘 반군의 최근 잇따른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아부다비 왕세자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문에서 헤르조그 대통령은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고 걸프 지역의 평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문 중에도 미사일 공습을 시도했으나 아랍에미리트가 탄도미사일로 요격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1일 미 식품의약국 FD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대상을 5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줄 것을 신청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화이자 백신은 미국에서 모든 연령대의 긴급 사용이 가능한 첫 백신이 됩니다. 한편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운전사들을 필두로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는데요. 유럽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코로나가 더 이상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며 방역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출현 후 10주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9천만 명이 늘었다며 방역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안보 요구를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설전이 오갔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서방의 관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Imagine how uncomfortable you would be if you had 100,000 troops sitting on your border in the way that these troops are sitting on the border with Ukraine. Разговоры о грядущей войне сами по себе провокационны. Вы как будто призываете к этому, хотите и ждете, когда это произойдет. Как будто вы хотите сделать реальностью ваши домыслы.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가시돋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동유럽의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미군 공수부대와 기동여단 등 3천여 병력을 추가 파병한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조치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We continue to urge diplomacy as the best way forward. But with Russia's continuing its buildup of its forces around Ukraine, we are ready no matter what happens. 잘 알려졌다시피 이번 사태의 쟁점은 푸틴 대통령이 나토의 확장을 문제 삼는다는 겁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소련의 침공에 맞서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맺은 군사동맹인데요. 공산권 붕괴 이후 꾸준히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해 2020년 신생국 북마케도니아까지 회원이 됐습니다. Не продвига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блока НАТО на восток ни на один дюйм. Всем это хорошо известно.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где находится НАТО. Польша, Румыния, страны Прибалтики. Сказали одно, сделали другое. Как у нас говорят в народе, кинули. 푸틴 대통령은 과거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미국의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에게 나토는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두로 약속했다고 강조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당시 소련이 관할했던 동독 영토에 나토군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고르바초프 본인이 2014년에 분명히 밝혔고 미국과 소련 등 그 어느 나라도 나토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정식으로 합의문에 담은 적이 없습니다. But I think the more likely explanation for the timing is President Zelensky asking for expedited NATO membership last year. So I think it's more likely that he's trying to intimidate Ukraine, as well as all of us, into not bringing Ukraine into NATO. 즉 푸틴 대통령은 과거 논의 단계에서 오갔던 대화에 말꼬리를 붙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그 자신은 1994년 미국, 영국, 러시아 간에 체결한 부다페스트 각서를 파기했다는 비판을 받죠. 부다페스트 각서는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가 자국에 배치된 핵탄두 1,900개를 러시아로 보내는 대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고 지금도 무력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Based on experience, we cannot believe Russian declarations, but only practical moves on withdrawal of troops from the border. And the Kremlin must remember that Ukraine is ready to defend itself. At the same time, we support the need to keep diplomatic channels with Russia open. 과연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행동에 나설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We want you to feel the service and almost like you came into a nice hotel where you saw a great butcher. Yeah, it's denim and still keeping it fashion forward. It's sad to say that COVID affected our lives in a good way. I worked for Calvin Klein. I was in their sportswear division. I was in charge of fit for blouses. I basically was his competitor, worked for a privately owned company. My position was design and fabric design and research and design. We were both furloughed a few days before April 1st. In that time, there was fear, there was concern of the next paycheck and where that's coming from. I was so scared. I had no idea what we were going to do. I tend to get a little antsy. Now I have to figure out, what am I doing? I need to do something. I need to do something. I'm driving around the neighborhood, come across a warehouse. It blew my mind. We both are avid riders, and how can we combine our love for motorcycles and kind of make it a career, a new career path? Since COVID, no one's riding the subways at all. Where is everyone putting all these vehicles? And how are they storing them? And he starts to pitch this idea to me. I couldn't say no. It was so well thought out. Hey, sort of like,
a boutique hotel for motorcycles. We had one rule when we were building the garage. You can't repeat material. If you have one leather couch, the next couch can't be leather. If you have aluminum lockers, you can't have aluminum door. We, coming from fashion and liking a little bit of drama and knowing the difference of art and light and balance, so that the light bounces off the ceiling and then comes down, and then we have the middle row turned down, so at night, this is like a fashion runway. The biggest lesson that I think I learned from COVID was something that Steph called me out on 10 years ago, and I dismissed it, and I said, that's impossible, and I don't see it. And it was complacency. I had gotten complacent. I was very proud of my job and my title, but if that's where I sat till the day I retired, then that was fine. Every day, we want this to grow. Every day, we will do something more. And again, now we're learning to dream.